맞춰주면 소리가 덜 나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물리 심화반 특강으로서 이제 고인 물리원 1단원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파트 1부만 우리가 진행을 해볼 거예요. 4주차로 진행을 하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중3 때 배웠던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거의 같아요. 관련성이 있습니다. 속력, 속도, 가속도, 등가속도 들었죠? 자유낙하 운동, 포물선 운동 등등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운동 법칙도 나올 거예요. 뉴턴호파의 운동 법칙도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도르래 뭐 등등 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나오는 게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뭐랑 뭐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다. 까지 해서 완료될 겁니다. 뒤에 연력학부터는요 진도를 안 나갈 거예요. 아무튼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토대로 해서 최소 그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는 기본 문제까지는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중 프린트물은요 이제 외적인 프린트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교재로 배부를 할 수는 없는 프린트물이라서 일부러 호치키스로 이제 줬고요. 딱 보면 뭐가 느껴져? 프린트를 보면 아, 글씨가 적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제 편안함이 좀 느껴지는 프린트물인 것 같아요. 글자가 좀 적고요. 그림이 있고요.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을 해놓은 프린트물이죠. 이 프린트물에 대한 설명도 이제 좀 더 영상 끝나고 나면 설명해 줄게요. 왜 이걸 쓰는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드디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보통 물리원 1단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거의 킬러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선생님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의자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1m 떨어져 있어요. 선생님의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어디로부터? 의자로부터, 검은색 학원에 있던 의자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1m 떨어져 있다. 즉 선생님의 위치를 나타내는 3요소는요 기준점이 있어야겠고요, 방향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서 선생님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다면 운동한 게 아니에요. 정지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운동이라고 한다.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다. 이런 운동이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A에서 B까지 실제 길이 되게 꼬불꼬불합니다. 이 꼬불꼬불한 길은요 약 400m예요. 선생님이 A에서 B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A에서 B까지 실제로 이동한 이동 거리는 얼마다? 400m입니다. 이동 거리라는 뜻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실제로는 400m 걸었지만 이를 위치가 A에서 B로 바뀌었다. 위치의 변화, 변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입니다. 최단거리, 직선거리예요. 이 직선거리로 수치를 나타내면 약 250m입니다. 아, 변이는 얼마예요? 250m요 하면 틀렸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250m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또는 숫자 4를 적어놓고 동, 서, 남, 푸. 오른쪽이면 무슨 방향? 동쪽으로 250m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또는 우리가 수식으로 봐서 수직선으로 봤을 때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250m 이렇게 적으셔도 좋죠. 이렇게 변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위치의 변화다. 즉 방향과 뭘 기입을 해줘야 된다? 직선거리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까지만 했습니다. 내가 한번 이동을 할 텐데 너는 1초에 몇 미터 갈 수 있니? 빠르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속력은 1초에 너 몇 미터 갔어? 10m per second. 이 뜻은 1초에 10m 가는 빠르기다. 20m per second. 1초에 20m 가는 빠르기다 라는 뜻이에요. 1초당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거리를, 이동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400m 가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 말은 내가 1초 동안 몇 미터 갈 수 있다? 40m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표기할까요? 40m per second로 표기하면 되겠죠. 주어진 시간에다가 10초에다가 맞죠? 10초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 이동한 거리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1초에 이동한 거리 나오겠죠? 위에는 미터, 밑에는 세컨드, 시간 초예요, 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연수,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표시합니다. 분자는 앞에, 분모는 오른쪽 아래.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40m per second라고 부릅니다. 40m per second. 자, 그러면 한번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까요? 선생님은 공주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야, 지금. 연결해서 10m per second의 빠르기라고 한다면 1초에 몇 미터 간다? 10m 간다는 거야. 이 빠르기로 선생님이 5초 동안 달려볼게요. 몇 미터 갔다? 50m. 그렇죠. 50m 갔죠. 5초 가니까. 1초에 몇 미터 간다? 20m 가는 빠르기로 선생님이 5초 달려볼게요. 몇 미터 간다? 그렇죠. 1초에 20이니까 5초면 5배지. 곱하기 5 해서 100m가 나오죠. 이처럼 우리가 이동한 이 거리는요. 뭐가 나온다? 빠르기인 이 속력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다. 의미적인 것도 맞지만 이거 갖다 버리고 이 식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였다면요. 두 번째 용어 속도. 속도는요. 시간분의 변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200m라고 합시다. 조금 아담하죠? 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철수는 한 바퀴를 도는데 10초가 걸렸다. 자, 이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20m. 그렇지. 20m per second지. 속도는 얼마일까요? 0. 변이가 0이야. 처음과 나중이 제자리야. 위치의 변화가 없네. 그냥 0이야. 미터도 붙일 필요가 없네. 그래서 어차피 10분의 0은 0이에요. 됐습니까? 속도는 0이고 속도는 20m per second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동거리와 변이로 속력과 속도까지 보는 걸 나타냅니다. 변이에서도 방향이 있는 것처럼요. 속도도 표시를 할 때 방향까지 같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오케이. 1차적으로 지금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봤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까지 확대를 좀 시켜봅시다. 거리와 시간 그래프, 위치와 시간 그래프 한번 볼까요? 빠세 거리, 시간 0점에서부터 휴식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0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나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출발할 겁니다. 선생님이 5초 동안 얼만큼 이동을 했을까요? 200m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0에서 출발해서 5초 동안 어디까지 갔다? 200m까지 갔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의 빠르기 1초에 몇 미터 갔니? 그 빠르기를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계산하죠? 10초 동안, 아니 5초죠? 5초 동안 200m니까요. 5, 4, 20, 40m per second.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똑같죠? 5분의 200이니까요. 시간분의 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겠죠? 아, 시간분의 거리는 뭐다? 속력을 의미하고 있죠. 아, 기울기가 속력이구나. 그러면 직선이라고 했으니까요.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 4초일 때 기울기, 5초일 때 기울기 싹 다 똑같아. 속력이 같다? 항상 같다? 무슨 운동이다? 이 그래프는 등속 운동이라고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래프를 조금 더 볼게요. 거리와 속력이, 거리와 시간이 아니고 속력과 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V는 속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T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나란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10m per second 일정한 속력으로 1초일 때도 10, 2초일 때도 10, 3초일 때도 10 항상 속력이 똑같은 이건 무슨 운동 그래프다? 등속 운동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때 선생님이 5초 동안 이동을 한다면 1초에 10m 가는 건데 5초니까 총 50m죠. 여기에 있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뭘 의미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뭘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줘도 괜찮겠죠?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빠세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이 직선에서 5초 동안 속력이 처음엔 0이야. 정지되어 있다 점점 커져요. 커져서 나중에 속력은 얼마가 된다? 20m per second가 됐습니다. 이때 얘는 넓이가 나타내는 건 결국 뭐다? 속력이 빨라지면서 얘가 이동했던 거리죠.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 있든지 간에 그 아랫 면적은 거리를 나타낸다. 자, 그런데 이때 속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0m per second 정지되어 있는데 2초 뒤에 또는 여기서 5초라고 했으니까 5초라고 볼까요? 5초 후에 얘의 속력이 뭐가 됐다? 이 자동차의 속력이 20m per second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얼마큼 변했어요? 20 변했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나중 속력에다가 속도에다가 나중 속력에다가 처음 속력을 빼주면 되겠죠.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차이점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선생님은 통일을 시켜서 지금 설명할게요. 지금 이해하는 게 조금 더 급해서 나중과 처음에 이 값이 뭐다? 속력의 변화량이겠죠. 델타 V 변화량이야. 델타는 오케이? 거기에다가 몇 초 동안? 5초 동안이다. 속도가 변했니? 1초에 속도가 얼만큼 변했니? 이게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A로 표시하고요. 1초에 너가 속력이 얼만큼 변했니?
빨라져도 느려져도 가속도예요. 속력의 변화량을 보는 게 가속도인데요. 5초 동안 얼만큼? 시간 동안. 맞죠? 결국 뭡니까? 5초 동안 20이 변했죠. 자, 5초 세컨드 20m per 세컨드. 이거 분수 20m per 세컨드에다가 5초 나눈 거죠. 밑에 1이 생략돼 있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수는 상수끼리 하면 되는데 5 세컨드 제곱 분의 20m 이렇게 나오니까 상수 빠지면 5, 4, 20 위에 있는 거 분자는 위로 분모는 아래로 해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4m per 세컨드 제곱이에요. 가속도는 너가 1초 동안 얼만큼 속력이 변하니 1초에 4m per 세컨드의 속력이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40m per 세컨드의 뜻은 1초에 40m 간다. 그 빠르기다. 한다면 가속도는 뭐다? 얼만큼 속력이 변하니 1초에 얼만큼 바뀌니 즉 1초에 4m per 세컨드의 속력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지금 이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얼마입니까? 속도가 0에서 20까지 바뀌었지. 속도의 변화량. 얘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5분의 20 얼마입니까? 4m per 세컨드 제곱. 1초에 4m per 세컨드가 속도가 변한다 라는 가속도예요. 1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플러스 값이죠. 만일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마이너스 됐죠. 처음보다 나중 속도가 더 크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있는 분자는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4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 더 컸다면 처음에 있었던 빠르기가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해봐야겠지만 단편적으로 처음이 40m per second인데 나중에 20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20m per second에다가 나중 빼기 처음 해주면 마이너스 20이 나와서 느려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일 경우에 빨라지는 운동은 가속도가 양수, 느려지고 있으면 가속도는 음수. 당연한 거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방향까지도 조금 중요합니다.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인데요. 1초일 때도 기울기, 2초일 때도 기울기, 3초일 때도 기울기. 가속도가 항상 똑같죠. 이건 무슨 운동이다? 등 같다. 가속도가 항상 같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운동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다? 물체가 낙하될 때 봤습니다. 자, 물체가 낙하될 때 공기나 다른 것들의 저항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공기들을 다 빼놓은 진공 상태에서 낙하시키는 운동을 볼게요. 그러면 진공에서 낙하하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불렀는데요. 자유 낙하 운동에서는 시작하면 처음에 0m per second, 1초 후에 9.8m per second, 1초 후에는 19.6m per second, 9.8씩 증가하고 있는 모양을 봤습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1초에 9.8, 1초에 9.8, 1초에 9.8씩 속도가 변한다. 그럼 9.8m per second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우리가 그동안 적었던 이 G, 이거는 가속도. 지구에서 가속도는 뭐다? 중력 가속도. 9.8이었잖아. 그 9.8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우선 여기까지 조금 이해했습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흐름 끊기면 안 되니까. 좀 하다가 쉴 때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래프가 꼬불꼬불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행히 일찍 왔다. 안녕하세요. 여기 뒤에서 해. 보자. 큰 데서 해도 되고 아무 데나 해. 수학 시간인데 저 수학했대. 자, 보겠습니다. 이 다양이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양이는 물리 안 하려고. 자, 여기 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 나는 1초에 얘 빠르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1초, 2초 그 시간, 시각이라고 하죠. 시각과 시각의 사이는 시간이고요. 그 한 시점은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1초일 때 빠르기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4초일 때 기울기도 4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곡선에서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속력이라고 했는데 속력이 뭐가 된다? 점점 커진다. 빨라지는 운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자, 7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8초일 때의 결계, 9초일 때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작아지고 있다.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한 시점에서 어차피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맞잖아. 0으로부터 결국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속력이 느려지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운동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 시점에서 0에서 5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5초인 시점을 점으로 찍어서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시면 평균 속력이 되겠지. 나는 5초까지는 여기서 그림 5초 때는 결국 100m 지점까지 맞다 안 갔어. 0에서부터 100m까지만 간 거예요. 나는 5초 동안.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5분의 100m 해주시면 20m/s 계산할 수 있겠죠. 평균 속력은 결국 뭐다? 그 각각 점을 연결시킨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려보고 속력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볼게요. 자, 이제는 거리와 시간 그래프가 아니고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예요. 이 여기에서 얘도 똑같아.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A 운동, B 운동 볼게요. 자, 점을 각각 시점에 따라서 내가 임의적으로 찍어서 하나, 둘, 셋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생긴 것들은 기울기가 어떻게 느려진다는 느낌이지, 맞지? 자, 여기에서는 느려지는 거 맞아요? 안 느려져. 속도의 변화량이 줄어드는 거야. 50인데 60이 됐다가 60m/s, 70m/s 이렇게 그리고 가다가 더 현실적으로 해볼까? 50인데 60 됐다가 65 됐다가 66 됐다가 속도의 변화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실제적인 속도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봐봐, 이거 속도 그래프잖아. 이 속도값처럼 어차피 커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속도의 변화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속도의 변화량이 줄어들면서 속도는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지. 속도 변화량이 커진다는 거야. 20이었는데 30, 그다음에 45, 그 다음에 68,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속도 변화량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 이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는 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전반적인 개념과 그래프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마인드 맵까지만 좀 형성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이해가 잘 되고 있죠? 공주야? 조금 공부하는 느낌이 살짝 들지? 좀 디테일 때문에. 그 미분과 접분은 들어본 적도 없지? 사실 여기서 약간 미분과 접선이라는 이제 의미적인 걸 같이 배포되어 있거든? 안 해도 되지만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미분하는 거예요. 면적으로 바꾸는 건 접분하는 거고 뭐 그런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하나의 물체가 있는데요. 밑에 얼음 빙판이야. 최대한 마찰이 없다고 해보자. 마찰이 없어. 이동하고 있는 물체랑 반대 방향으로 가지마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 있는데 이딴 거 없어. 없는 상태라면 얘가 처음부터 20m/s의 속력으로 꾸준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외부로부터 힘을 줄 거예요. 이동하는 방향이든 아니든 힘이 있어. 외부 힘, 알짜 힘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얘가 속력이 변하겠지. 빨라지든지 느려지든지. 맞지? 하지만 이런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죠. 만일 힘을 준다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 했을 때 볼게요. 그럼 얘는 빨라질까 느려질까요? 빨라지겠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얘는 느려졌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 느려지다 결국 어떻게 돼? 정지하겠지. 정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편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할까? 반대 방향으로 빨라질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력, 알짜 힘, 이 힘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계속 작용을 한다면 일정하게 빨라질 거예요.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 될 겁니다. 일정하게 속도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운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요, 선생님? 이 그림을 90도로 돌려서 그려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은 운동 방향이 아랫방향인데 지구는 이 물체를 아랫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빨라지는데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1초에 9.8m/s 1초는 9.8만 가면 19.6 1초는 29.4 이렇게 점점 9.8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이고요.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다. 이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일정하게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더 볼게요. 원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등속 원운동이면 얘는 등속 운동입니까? 얘가 일정한 빠르기로 돌 거야. 원운동할 거야. 얘 등속 운동이야? 아니에요. 왜냐면 빠르기는 똑같지만요. 계속해서 방향이 변하고 있어요. 속도는요. 뭐까지 포함한다? 방향까지 포함을 해줘야 돼. 방향 플러스 거리이기 때문에 빠르기 m/s이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변하는 등속 원운동도 등속 운동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빠르기만 같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머리 좀 식혔다가 저 문제 좀 풀고
진행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 배웠어, 문제. 오늘 할 분량. 뒤에 있는 등가속도 저기 공식으로 내가 안 나갔는데